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0호 제3면 기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5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1921년 6월 4일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 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국판 6일 주요 사업 일정표 배포 시청 각 장애인용 TV 보급도 포함. 정부는 한국판 6일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한 주차 한국판 6일 주요 사업 일정표를 배포하였다. 디지털 6일 분야는 데이터 댐 개방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두차, 을 공모, 5.12 물결표 사인 6.4, 하여 6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AI, 학습용 데이터는 수원시청 도시통합관제 AI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된 바 있으며 올해 총 19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AI 제품 서비스 개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 인공지능 제조 솔루션을 도입하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 대상기업 200억 원 규모 100개사를 공모할 예정이다. 제조 과정의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설비 향상 등 스마트 제조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6일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노선별 균형을 고려하여 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수소 충전소 6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 모델 확산을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 분야는 뉴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사업장 공모를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 중이다. 작년 총 212개소의 중소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재택근무 도입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한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15,000대를 위해 전국의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예정이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풀 HD TV 40평 TV로 무선 이어폰 보청기 활용이 가능하고 점자 버튼 및 음성인식 리모컨이 추가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5월 25일 화부터 7월 5일 월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시설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8년부터 지정해왔다. 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7개소 운영.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고 인력과 시설 기준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시설 장비비 지원 예산을 개소당 1억 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하였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 위탁을 통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를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강동성심병원과 의료분야 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과 강동성심병원 원장 이주헌 은 5월 26일 수 15시 강동성심병원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강동성심병원 이주헌 원장 등이 참석해 병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원 내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에 노력하여 의료 산업 분야의 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병원 사무와 방역보조 직무의 장애인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조사 및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 강동성심병원과의 협약 체결로 의료 산업 분야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의 고용 노력이 많은 의료기관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재훈 의원, 수원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실시. 조재훈 경기도 의원, 더민주, 오산 2, 은 3일 오전 수원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원시 호매실동 소재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기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훈 의원은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오늘 현장 방문과 복지관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오산시에는 오산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지만 실제는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은 없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 장애인 전용 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높은 만큼 오산시 여건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채목 오산시 장애인 부모연대 지회장, 김미옥 농아인협회 오산시 지부장, 김태연 한국장애인 부모연대 오산 지부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 최미선 오산시 장애인 정책팀장, 안은경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계원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서도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도민복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증치매 환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공동으로 치유농업을 통한 치매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기도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맺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치매 환자와 가족의 현장 치유체험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치유체험 농장 92개소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해 센터에 등록된 치매 정상군 고위험군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 보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치유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며 치매안심센터 자체 계획에 따라 치유체험 농장에서 물결표 쌓인 8회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 및 농작물 수확하기, 꽃차 만들기, 허브차 마시기, 다육식물 꾸미기, 전통장 만들기 등 농장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17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식물 재배 활동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 60%, 총 콜레스테롤 5%, 체지방률 2%가 감소했으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자극과 신체적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금순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치유농업은 원예동물 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치유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